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박순혁 학생입니다. 저는 DS 인터페이스로 Recommend System Using BERT Sentiment Analysis라는 BERT 기반 감성 분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개요 선행연구 모델링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파트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물품 구매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 학계뿐만 아니라 사업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방식은 명시적 평가와 암시적 평가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명시적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논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명시적 평가는 평점 및 별점 등 구체적인 스케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요. 암시적 평가는 명시적으로 점수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도식을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명시적 평가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 예를 들어 뭐 리쿼드 오점 척도나 뭐 좋아요 또는 싫어요 같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명시적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간접적으로 알려준 데이터가 이제 암시적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기록이나 방문 페이지, 사용자가 본 아이템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을 기록하는 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 리뷰는 제품의 사용자 평점뿐만 아니라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주관적인 리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 평점과 아이템 항목만 평가 데이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어에 대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리뷰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문맥 정보를 무시하고 키워드나 해시태그 등으로 반영하여 연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딥러닝의 발전으로 NLP 신경망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통해 기계 번역이나 대화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언어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RNN을 기반으로 하나의 입출력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RNN의 인리칭 입출력이 인공신경망에 좀 더 가깝게 모델을 이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함수에서 그라디언트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RNN은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라디언트가 0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RNN의 이러한 장기 의존성 문제는 LSTM의 게이트 구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시퀀스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도식을 직접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시퀀스 모델은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도식은 시퀀스 시퀀스 모델을 통해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변환하는 예시입니다. 번역기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 문장을 인풋으로 시퀀스 시퀀스 모델에 넣으면 불어 문장을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제 시퀀스 시퀀스 내부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 부호화하는 것이고 디코더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 복호화하는 것입니다. 즉, 인코더는 입력을 처리하고 디코더는 결과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I'm a student라는 입력을 받아 컨텍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컨텍스트 벡터는 I'm a student에 대한 정보를 압축하고 있는 벡터입니다. 컨텍스트 벡터는 다시 디코더로 전달되며 디코더는 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제수스 에튜안트라는 불어 문장을 생성합니다. 네. 인코더의 LSTM은 단어 순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인코더의 LSTM 계층은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은닉 상태를 출력하고 위쪽으로도 은닉 상태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구성에서 더 이상 이제 위에는 다른 계층이 없으니까 LSTM 계층의 위쪽 출력은 폐기가 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인코더에서는 마지막 문자를 처리한 LSTM 계층의 은닉 상태층인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로 전달합니다. 디코더는 입력 문장을 통해 출력 문장을 예측하는 언어 모델 형식입니다.
위 그림에서 SOS라는 문장의 시작을 뜻하고 EOS는 문장의 끝을 뜻합니다. 인코더로부터 전달받은 컨텍스트 벡터와 SOS가 입력되면 그 다음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JE를 예측을 합니다. 다음 스텝에서는 이전 스텝의 예측값인 JE가 입력되고 JE 다음에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의 이 스위스를 예측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내 모든 단어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테스트 단계에서의 디코더의 작동 원리입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티처 퍼싱 방식으로 디코더 모델을 훈련합니다. 티처 퍼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디코더의 테스트 단계는 n-1 스텝에서 예측값을 n 스텝으로 입력값을 넣어주지만 훈련 단계에서는 n-1 스텝의 실제값을 n 스텝의 입력값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 단계에서는 모델의 정확성을 위해 예측값이 아닌 실제값을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본 논문을 작성하기 전 어떠한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행 연구입니다. 텍스트 기반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상품에 대한 리뷰 및 피드백을 활용합니다. 주로 추천 성과에서의 사용자 리뷰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임베딩 모델과 알고리즘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OW, Bag of Words, 그리고 TF-IDF, 그리고 해시태그 LDA, CTR 등이 있습니다. BOW는 문서 순서와 상관없이 단어 출현 빈도에 따라 텍스트 임베딩을 한 것입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사용자의 관심사 및 카테고리 인식, 선호도 등의 이제 BOW를 많이 적용합니다. TF-IDF는 특정 문서 내에 가중치를 이용하는 임베딩입니다. 해시태그 LDA는 사용자 벡터의 차원을 줄이고 사용자 단어 및 해시태그 간의 잠재적인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LDA와 결합된 CTR은 종종 리뷰 등급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됐으며 추천 시스템과 PMF를 통합한 모델로서 차원 축소에 기여하였으나 과적 합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차원 벡터를 줄이는 차원 축소에 NLP를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벡터의 차원을 줄이지 않고 딥러닝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사와 평점을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서 사용자의 감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장소에 대한 의견의 유사도를 참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성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 제품에 대한 피드백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추천 시스템과 감성 분석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성 분석은 긍정 및 부정적인 극성 단어가 포함된 어휘사전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텍스트를 식별하며 딥러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나이브 베이즈, SVM 등을 이용했습니다. 2017년도 문서 논문에서 보면 트립 어드바이서에서 호텔 리뷰를 분석하여 LDA를 통해 잠재적인 주제를 도출하고 센티워드넷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긍정 및 부정에 대한 극성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논문에서는 사용자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 레이블을 혀 필터링 알고리즘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분류 정확도가 80%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감성 분석 기반 추천 시스템이 NLP와 결합되어 사용자 리뷰를 사용자 선호도와 함께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논문에서는 제품의 각 측면에 대한 사용자 감성 점수를 추정해서 가중치 등급을 산정한 후 CNN을 이용하여 사용자 감성에 대한 극성을 추출하고 워드2백의 C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구글 뉴스 코퍼스를 사전 학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의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이용하여 소비자 리뷰의 문맥 정보까지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맥 정보는 추천 시스템의 기존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버트의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분류하여 추천을 진행합니다. 버트는 구글에서 개발한 NLP 사전 훈련 모델이며 레이블이 아니라 언어 자체를 학습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범용 랭귀지 모델입니다. 버트는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에 활용하였던 앙상블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버트 등장 이전에는 데이터의 전처리 임베딩을 워드2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 고성능을 내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전술한 감성 분석을 결합하여 활용하며 특히 감성 분석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이 가능한 버트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피규어 1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버트의 개념도입니다. 다른 딥러닝 모델과 달리 버트는 입력 임베딩을 배치할 수 있는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셔닝 임베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임베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토큰 임베딩은 토크나이저로 전처리 된 입력 테스트를 토큰이 포함된 레이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임베딩은 토큰 시크인 단어들을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버트에서 2개의 문장을 구분자로 넣어 구분하고 그 2문장을 하나의 세그멘트로 지정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QA를 할 때 2문장만 넣어서 SEP로 구분할 수 있는데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째 문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EP만 넣으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그먼트 임베딩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임베딩은 버트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와 디코더 중 인코더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지션 인코딩이 아니라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문장 토큰을 이용하여 30%의 마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MLM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 랜덤한 단어를 마스킹을 하고 이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MLM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식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얻기라는 거 어렵다가 마스크가 되었고 이 모델을 거쳐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얻기라는 거 어렵다가 나왔죠? 네, 이렇게 MLM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트 모델의 장점은 포지션 임베딩을 통해서 문장에서 한 쌍의 단어 관계를 정의하여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한 쌍의 단어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버트의 메모리 관점에서 효율적인 Scaled Dot Product Attention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은 스케일링 팩터로 사용하여 나눈 뒤 소프트맥스를 취한 결과로서 쿼리, 키, 밸류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진 도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쿼리 밸류 키, 쿼리 키 밸류가 입력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쿼리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특정 단어되며 다른 단어들이 키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키하고 밸류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쿼리 키 밸류는 모두 문장인데 각 단어가 벡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행렬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를 행렬 계산을 먼저 해주는데 키 행렬은 쿼리 행렬의 트랜스포즈된 형태로 만들어 행렬 곱을 해주면 결국 내적 연산과 같은 과정으로 각 단어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초록색 행렬이 의미하는 값이 예를 들어 m과 스튜던트의 열의 값은 q 행렬에 있던 m 벡터와 k 행렬에 있던 스튜던트 벡터의 내적 값을 의미합니다. 결국 각 단어 벡터의 유사도가 모두 기록된 유사도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사도 값을 스케일링 해주기 위해 행렬 전체를 특정 값으로 나눠줍니다. 이건 유사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기 위함으로써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Q와 K의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장 행렬 V를 곱하면 어텐션 값을 얻습니다. 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수식은 내적을 통해 단어 벡터 간 유사도를 구한 후에 특정 값을 분모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Q와 K의 유사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커리와 키는 코사인 유사성을 이용한 내적을 제곱근으로 나눠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본 논문에서 Scale Dot Product Attention의 과정을 도식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Q와 K의 곱을 특정 수로 나눈 값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value V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attention value
어텐션 값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by LSTM과 어텐션 레이어를 진행하는 것인데, 미세 조정 상태에서 사전학습은 by LSTM 계층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벡터에 대한 어텐션 레이어가 LSTM에 적용된 은리층을 생성합니다. 위 그림은 by LSTM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by LSTM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by LSTM은 bidirectional LSTM으로 양방향성을 갖는 LS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을 보면 주황색 블록에 forward 정방향 LSTM이 있고 파란색 블록에 backward 역방향 LSTM이 있습니다. 이후 각각 forward 방향과 LSTM의 t번째 셀과 백워드 방향의 n-t번째 셀의 응리값을 컨캣을 합니다. 이후 모든 컨캣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 출력을 뽑게 됩니다. LSTM 레이어를 삽입한 이유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라디언트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문맥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성 분석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LSTM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존 LSTM을 확장한 by LSTM을 사용합니다. by LSTM을 또 이용하게 되면 트랜스포머 계층에서 숨겨진 토큰을 연결해서 전체 모델을 다시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고 그 다음 맥스 풀링 레이어를 거치는데, 먼저 풀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제 맥스 풀링은 정해진 크기 안에서 이렇게 가장 큰 값만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텐션 레이어 값을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맥스 풀링 레이어는 계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처음 도식에서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아웃풋 레이어는 소프트맥스 활성화를 통해 전체 신경망 모델의 분류기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된 문장을 쌍을 이용하고 각 평점 레이블의 확률값에 따라 출력값을 산출합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데이터는 음식 분야의 약 32만 개의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32만 개의 데이터를 크롤링했지만 전체적으로 평점과 부합하지 않은 리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perfectly good, but think before you buy. 정말 좋다, 그러나 사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이 리뷰에 평점이 1점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버트에서 마스크를 씌울 때 평점과 리뷰에 대한 효율적인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약 32만 개의 데이터 중 스페어시티를 고려하여 우선 사이트 내 헬프린스가 5개 이하의 데이터는 제거한 후에 평점과 리뷰를 매칭하였습니다. 매칭된 리뷰는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총 42,283개로 구성되었고,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는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유저가 있고 아이템 수가 있고 레이팅, 평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저와 레이팅을 나눈 평균이 있고, 여기 이제 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셋 42,28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처리 후에 분석 결과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 80%, 33,826개, 그리고 테스트 셋 20%, 총 8,457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버트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컨퓨전 매트리스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인 Accuracy, Precision, Recall, F measure를 이용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의 가중치에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아담 함수를 이용하고, 아담 함수는 크기에 따라 최적화를 적용하여 목적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로서 딥러닝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아담 함수를 이용하여 5,000번의 반복 실행을 거쳐 생성된 데이터셋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보여지는 표의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그런 정확도와 정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상품 추천을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잘 알려진 평가 지표인 RMSE와 MA를 이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버트와 추천 시스템이 결합된 기존 추천 시스템과의 성과 비교를 위하여 기존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인 네이브 CF, SVAD CF, MF CF, BPR MF-CF를 선택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감성분석 선인 연구에서 활용되어 LSTM, CNN, LSTM, GRU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습니다. 딥러닝 모수는 1, 2-4, 125 유닛, 배치 사이즈 30, 배치 사이즈는 32, 드롭아웃은 0.5, 에포크는 100으로 진행하였습니다. LSTM은 바이 LSTM 레이어를 2개로 설계하였으며 CNN LSTM은 컨버전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를 4개씩,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2개, 바이 LSTM 레이어를 2개로 구성하였으며 GRU는 윈도우 사이즈 24, 히든 레이어를 3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버트가 RMSE와 MA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추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이 표와 같고요. 네이버 CF의 경우 사용자 평점만을 고려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RMSE와 MA가 결과가 가장 크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VD CF는 사용자 리뷰를 반영할 때 관련된 아이템과 사용자에 대한 인베딩을 통해 리뷰 내의 용어와 내적 계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연구의 SVD CF의 분석 결과 MF CF 실험 결과보다 RMSE와 MA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LSTM은 딥러닝 기반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RMSE가 1점이 넘게 나왔고 MF의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결합 모델도 LSTM과 유사하게 BPR-MF가 CNN LSTM보다 RMSE가 결과가 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인 버트는 다른 딥러닝 모델보다 성과가 다 향상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크지 않았습니다. 버트 모델은 GRU를 제외한 다른 모델보다는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버트 기반의 감성 분석과 추천 모델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비교 모형들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 모형에서 우수한 추천 성능을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헤어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용자 리뷰 데이터의 정보를 고려하였고 감성 분석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버트 모형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모형들이 전반적으로 CF를 활용하는 모형들에 비해 추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딥러닝이 가진 예측의 정교성 등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안 모형은 버트를 기반으로 감성 분석과 추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석과 추천 과정이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어서 단순화되기 때문에 좀 더 좋고 빠른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 버트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 추천 결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했으나 버트의 연산 과정이 난해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모델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 제안 모형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특성상 결과를 해석하는 설명력에서의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 제고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GPT와 버트의 추천 성능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GPT의 초기 모델인 GPT-1은 버트 모델과 함께 소개되었으나 어텐션 레이어가 GPT는 단방향인 반면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이기 때문에 단순 문장 생성 분야 외에는 모든 NLP 작업에서 버트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선된 GPT-3은 few-shot 러닝,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등의 학습 모델을 재구성하여 사전 훈련 없이 바로 훈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버트의 사전 훈련 모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GPT와 버트의 추천 성능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로써 이번 논문의 리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